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자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월에 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립목인 간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소나무와 같은 굉장히 크고 굵고 굵직굵직하면서 위로 쭉쭉 뻗는 큰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경금으로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가을의 나무, 가을의 간목 또는 겨울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성장을 이미 멈추고 동면에 들어간 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의 간목이라든가 겨울의 간목은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동설한이면서 한기가 12달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로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얘를 경금을 쓰든 또는 다른 용신을 쓰든 간에 일단은 화는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간목이 얼지 않는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역할을 하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수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간목이 기운이 땅속으로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병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간목의 수기를 겉으로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면서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정화를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면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 경금, 병화 모두 천간에 투출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지지로 뭐 오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사화 등이 있으면 굳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는 갖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라고 하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천간으로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거나 또는 천간으로 임수, 임계수 같은 인성이 투출을 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되는 또는 희신 길신으로 써야 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 또는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면 안 된다. 특히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해자축월의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천하가 다 결빙되고 얼게 돼서 남극대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자월의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트로서 수를 갖다가 토극수에서 제거시켜 주면서 병화로서 다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자월의 간목은 병화, 정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용신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그리고 일간과 월령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중화는 무엇을 중화시키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인데, 사람이 사는 공간과도 마찬가지로 사주라고 하는 이 틀 8글자 안에서도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중화가 된 사주가 그야말로 좋은 사주라고 하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그렇지 못한 사주가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차의 양, 용, 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 그러냐면 자수는 양이고 지지에서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인데, 자수는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초기가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 즉 정기는 바로 음수인 개수가 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몸체는 양이지만은 그 쓰는 것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쓴다. 이거는 사주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할 때 체, 양, 용, 음으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수를 받죠.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수가 목을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생목, 즉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간목을 생한다. 나를 생하는 것이고 생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를 생하는 것, 육친으로 육친 공부할 때 뭘로 배웠습니까? 인성이라고 배웠죠. 인성. 이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어머니도 해당이지만 교육도 해당이 되고 의식주 같은 것이 모두 인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인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과 관련된 어떤 마인드 또는 의식주와 같은 것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유경사업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인성이 용신이거나 인성이 이 핵심인 사람들, 인수격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은 바를 정자죠. 나를 낳는 생모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생모라든가 적모라고도 표현하죠. 반대로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모, 정모가 아니라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또는 양모라고도 하죠.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친을 배울 때 정의는 생모니까 좋은 것, 편인은 계모니까 나쁜 것, 뺑덕 엄마 뭐 이런 생각하셔서 그렇게들 많이 이제 배우시는데,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든 편이든 나를 생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약할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 편인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점. 근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편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목은 간목,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육을 위해서 나무가 물을 쓸 때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임수보다는 목이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개수를 더 좋아한다. 왜냐? 임수는 뭐와 같냐면 강호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강호수 또는 지하수, 땅속에 있는 지하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물을 힘들어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써야 되죠.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물을 떼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면 심리 가서 물을 양동에다 물을 갖다가 가져와서 물을 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힘들죠. 근데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 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죠. 나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이라든가 토도 마찬가지로 생육을 위해서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육신을 보면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지만은 을목 입장에서 개수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정인이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니까 임수를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간목은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항상 뭐 일간의 특성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개수라서 그 임수를 쓰는데 수가 왕았다 그러면 간목 아닌 을목은 큰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수다 목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자 들어간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이죠. 음대음의 관계 또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 자월은 수왕절이 된다. 그리고 자월의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강하다, 즉 엄동설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시 수생목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관계가 되지만, 해자 주걸의 뭐에는 동절인 겨울에는 화가 없어서 물이 결빙이 되면 수생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목을 해하게 된다. 얼어 죽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위에서 고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드름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면 나무 가지가 부러집니다. 얼마 전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눈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가지가 꺾어지게 되죠.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가 얼게 되면 마치 신금경금과 같이, 마치 쇳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에 수는 화가 있어서 녹여주지 않으면 바로 오히려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보다 식상인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화라고 하는 것에도 뭐 병화, 대표적으로 병화와 정화가 있죠.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조후로 쓸 때는 병화가 우선해서 쓰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를 우선해서 쓴다라고 보는데, 자월에는 병화로서 조후도 해야 되고, 경금이 있으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도 해야 된다. 병정화를 동시에 다 쓸 수 있는데, 목은 하다못해 예를 들면 경금이 없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령의 제목을 쓸지 못한다라고요. 뭐는 있어야 된다. 조후는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생목하니까 간목일간이 신왕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비근 해수와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목이 여기에 통근할 수 있지만, 자수는 순수한 물, 수에 해당이 되죠. 통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월의 간목보다는 해월의 간목에 통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자월의 간목이 병화를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간목 자체가 지지로 인목, 묘목 또는 하다못해 해수, 진토 등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금정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완전 상상지명이 돼서 금상첨화가 될 것이지만은, 만약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후만 되더라도 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봤습니다. 연지에 편제죠. 자진합수가 되다 보니 편제가 오히려 인성화돼서 한기를 더욱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지에도 또 자수를 받습니다.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다? 한기가 점차 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진토는 그래도 간목이 진중을목에 모논할 수 있다.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그 통근함이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본 것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월간에 다행히 병화가 천간에 이제 드러났죠. 병화는 조후하고 물을 녹이고 땅을 녹이고 간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신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 바로 해자 주걸의
병화를 얻는 것이다. 근데 아쉬운 점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아쉬운 것이고요. 또 간목이 비견인 간목이 이 간목은 일간과 마찬가지로 진에 통근할 수 있지만 역시나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병화가 약한데 간목이 이렇게 생겨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병화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자월의 자진합수 또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가 왕하고 수가 왕하면 화가 약해지고 화가 약해지면은 결빙되고 응결되고 응축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목화를 좀 세력을 얻는 글자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면 천간에 간목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수가 목을 생각하고 진토까지 있으니 목이 극약하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목이 신왕하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월에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역시나 한기가 크게 발생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갑자을해가 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자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간목이 통근할 수 없다 그랬죠. 하지만 해수는 간목이 이렇게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죠. 갑자시보다는 을해시가 간목이 그래도 조금 더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갑자의 간목이 병화를 생각하는 거하고 을해시의 간목이 병화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공력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하나 또 있죠. 인중병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어서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명리 이론이 아니고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이렇게 2점에다가 인중병화까지 이런 것까지도 한 3점 정도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럼 차라리 이렇게 인해 뿌리를 둔 병화 2개 도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간목이 인해 통근할 수 있다. 아까 해수하고 인목하고는 인목, 묘목이 목이 통근하는 데는 가장 좋다. 근데 더 좋은 점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 2개가 인중병화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자월이라도 결빙될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운은 또 어디로 가야 된다? 또 목화운으로 가도 좋고, 이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목이 또 있고 화가 있기 때문에 목화운 또는 금수운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묘하고 병이라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우할 때는 당연히 병화가 공력이 크다라고 했죠. 정화는 그냥 간목의 수기를 발산하고 경금이 있었을 때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이지만 어차피 경금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논하는 필요는 없는데 이 인목하고 묘목하고의 차이는 물론 간목은 묘에 통근할 수가 있지만은 인목과 묘목의 차이는 간목은 묘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병화는 묘에 통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정화 간목이 정화 병화가 병정화가 이건 지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병인시는 그래도 병화 2개가 인해 뿌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 그런 차이다. 그러니까 조우를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좋다? 그렇죠. 병인시가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진합 지지를 수국이죠. 무토가 제 아무리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후의 공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차라리 무진시가 될 바에는 기사시가 되는 것이 낫다. 물론 이게 각기 합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병화가 사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점은 나쁘지 않죠. 근데 그래도 더 좋은 거는 바로 병인시를, 오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는 바로 이 병인시라고 보여지고요. 경호시는 시지오화를 두었기 때문에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오화가 아주 깨박살이 나서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또는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합 또는 유금의 개수까지 천간에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가 매우 곤혹함, 공고함을 당해서 추워진다. 당연히 운은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